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의료전문가과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한테 한 4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벌써 2분이 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 이틀 전에 그 아틀라스를 활용한 그런 피노타이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실 먼저 튜토를 했지만 오늘 좀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PLP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자 빠르게 지금 제가 하는 거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미 뭔가 클리니컬 퀘스천이 만들어지신 분들은 제가 하시는 거 보고 아 이거 우리 것들은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저희 아틀라스 들어가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6개 정도 있는데 위에 거는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자료를 기반으로 합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맨유에 10만 명, 1000명, 200 이게 23M이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230만 명입니다. 이 세 개 자료를 사용할 거고 밑에 신태아 자료는 이건 진짜 합성으로 만든 거라서 컨디션 같은 것들은 이제 미국의 유병률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지만 이제 그 외 자료들은 굉장히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걸 강조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튜토리얼을 하다가 이제 제너레이션을 누르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230만 명짜리 다 돌리면은 우리가 서버들이 환자들 230만 명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렇게 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분 이제 50분이 동시에 누르면은 컴퓨터가 엄청 부하가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실습하실 때는 위에 2개만 눌러주시기를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결과를 이게 몇 명 나온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누르지 않으셔도 이게 결과 몇 명 나온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슬라이드, 만들었던 코트, 디자인 같은 것들은 여기 깃허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아틀라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프리딕션 모델을 PLP 패키지 프레임워크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이제 이틀 전에 제 세션을 들으셨으면은 코트에 대해서 조금 오디시에서 말하는 코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아는 코트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적이라든가 어떤 성질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을 코트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오디시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특정 기간 동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의 모임을 코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임상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레이밍 하트 스터디나 아니면 국내에서 강화 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오디시에서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그런 환자들의 모임을 코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대상 환자분이 오디시에서만 통용되는 말이긴 하지만 저희는 타겟 코트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우리가 궁금한 모든 아웃컴에 대한 코트를 그냥 아웃컴 코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파라미터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타임 앤 리스크라는 저희는 오디시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타임 앤 리스크는 환자의 코트에 입적한 인덱스 데이트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아웃컴을 인정할 거냐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메폴민을 복용을 시작한 환자에서 복용하고 다음 날이랑 180일 내에서 발생하는 아웃컴만 보고 싶다면은 그럼 타임 리스크를 스타트 데이트로부터 원데이즈 그리고 180일 사이까지만 주시면 되고 내가 하루 뒤부터 1년 동안 보겠다면은 스타트 데이트로부터 하루를 주시고 그 다음에 종료를 365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웃컴이 언제 발생하는 것을 인정할 거냐 언제까지 관찰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 타임 앤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레딕션 모델에 또 하나 더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이제 모델인데 아까 박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페이션트 레벨 프레딕션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예측 모델 알고리즘 사용할 건지 우리가 라소 레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모두 우리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디자인하기 위한 4가지 파라미터는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예로 이게 제가 설퍼눌리아 복용한 초출한 당뇨 환자분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조금 질리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 초치료를 설퍼눌리아로 복용한 환자 중에서 이제 90일 그리고 180일 사이에 이 환자들이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발생하는 게 궁금하다. 근데 그 발생하는 환자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라소 로지스틱 레그레션 모델을 사용할 거다 하면은 이제 보시는 보기처럼 이제 타겟 코호트는 이제 설퍼눌리아를 복용하기 시작한 당뇨 환자분이 되겠고 아웃컴은 그냥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발생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임 리스크는 이제 저는 보통 제로데이즈 그 클레임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클레임 자료 특성상 이제 보통 코호트에 입적한 날짜에 뭔가 타임의 리스크를 걸면은 조금 잘 관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클레임 자료들은 이제 모아서 덩어리 단위로 청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은 그 인덱스 데이트 당일은 그 아웃컴의 타임의 리스크를 잘 안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90일, 1일부터 90일 아니면 1일부터 180일 그리고 모델은 라스트 로지스틱 레그레션 모델이 파라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설퍼눌리아를 당뇨를 초치료하기 위해서 설퍼눌리아를 복용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자들 사실 많은 이제 디자인을 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 그 고려대 최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코드만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우리가 당뇨라는 것들을 조금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코호트에 대한 그 민감도 환자들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다양한 조건들을 걸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관찰형 연구에서는 보통 그 설퍼눌리아 이런 뉴 유저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퍼눌리아 뉴 유저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제 코호트에 입적된 날짜 이전에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관찰했던 환자들을 제한을 둬서 충분히 내가 이 환자가 계속 관찰했는데 적어도 1년 동안은 이제 다른 질병이나 다른 약 복용이 없었다 이런 조건들을 걸어줄 수 있고 두 번째로 뭐 약을 복용했지만 이 환자들은 자명하게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약을 처방받았다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환자들이 그 2형 당뇨가 있었어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약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되고 그 설퍼눌리아가 언제 종료가 되는지 우리가 설퍼눌리아 코호트에 들어오면은 이 환자는 계속 설퍼눌리아를 사용하는 환자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환자가 설퍼눌리아를 복용하는 걸 중단할 수도 있고 나는 사실 설퍼눌리아 복용하는 환자들에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한데 만약 이 환자가 도중에 메풀민이나 인슐린이나 다른 약들을 처방받으면은 이게 과연 설퍼눌리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약 때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교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퍼눌리아가 아닌 다른 약들을 복용했을 때 그때 코호트를 중단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목적에 따라 코호트를 언제 종료시켜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런 타겟 코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실습을 간단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거랑 아웃컴 코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타겟 코호트, 아웃컴 코호트를 가지고 어떻게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그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예측 모델을 만들게 잘 만들게끔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틀라스를 가지고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틀라스 안 켜지신 분 계신가요? 그렇죠, 다 켜지셨죠? 전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틀라스를 켜서 지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맨 뒤에 계신 분 잘 보이시나 이게? 제가 20대인데도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보이시죠? 그 아틀라스를 잘 접속하셨으면은 제 이런 화면이 뜰 거거든요. 다들 이런 화면 잘 보셨죠? 지금 다른 데 넘어가신 분들도 계실까봐 지금 떴으면 잘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코호트를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코호트 데피니션이라고 크게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코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뉴 코호트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그 전에 여기 대부분 한 절반 정도의 선생님들은 아마 그 아틀라스를 써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컨셉셋을 만들 때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 왼쪽 탭에서도 컨셉셋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은 누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코호트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컨셉셋이 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컨셉셋이랑 차이가 뭔지 다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틀라스를 쓰셨던 분들은 이거 들으면 조금 신기하실 수 있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컨셉셋은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정보들이 그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왼쪽에 컨셉셋에서 뭔가 내가 컨셉셋을 만들면은 우리 아틀라스 데이터베이스에 쌓여서 나중에도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코어트 내에서만 컨셉셋을 만드시면은 이 그 110번이라는 코어트 내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아틀라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그런 조금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꼭 여기 왼쪽에 컨셉셋에 들어가셔서 컨셉셋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 안 보이시죠? 그 이 세 가지 코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 세 가지 컨셉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컨셉셋을 만드냐? 그러니까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 누구야 그 당뇨 정의 좀 내려주라, 누구 누구야 설포유리아 정의 좀 내려주라 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 정의를 해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컨셉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내가 이 연구에서 이형 당뇨라고 정의를 할게, 그렇게 표현할게, 혹은 이 약 먹은 환자들은 내가 설포유리아를 복용하는 환자라고 정의를 할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컨셉셋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왼쪽 탭에서 컨셉셋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다 누군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은 에이스 리미터랑 다이자이드 만들어 놨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저는 새로 만들겠습니다. 뉴 컨셉셋을 누르시면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제목도 보통 저는 제 이름을 넣거든요. 이게 저희 연구실은 조금 구축이 잘 돼 있어서 누가 어떤 거 만들었는지 그 이름이 다 뜨는데 여기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만든 컨셉셋은 조금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이름 붙이고 제 이름 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 컨셉셋은 이형 당뇨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름 마음대로 주셔도 돼요. 저는 T2D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저장 누르고, 여기까지 다 되셨죠? 지금 다 이거 만드셨죠? 이게 몇몇 분 요즘 좀 대부분 약간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유저 프렌들리 하다고 하는데 저는 언프렌들리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화면에서 있어야지 찾는 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설치가 있는데 여기서 찾으면 되지, 여기서 이거 누른다고 되지 않고 굳이 왼쪽 탭에 가야 되거든요. 여기 설치를 누르셔야 됩니다. 다 혹시 설치 다 지금 눌러보셨나요? 누르시면은 여기 이전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떠야 정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떴으면 지금 그냥 설치 가고 계신 거예요. 컨셉셋 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우리 용어 사전집에 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뇨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이어티스를 치면은 이거 너무 좁게 보이죠? 랜디에 분들 잘 보이시죠? 이게 우리 사전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전집이 있습니다. 오모 보캐블러리는 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드럭이든 컨디션이든 메저먼트든 옵저베이션이든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들을 축소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병을 찾고 있기 때문에 먼저 컨디션으로 도메인을 조금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보통 정말 이상한 거 아니면은 이게 도메인 축소시키면은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이 레코드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저희가 다 아킬레스로 계산을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DRC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 DRC는 Descendant Record Count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201826 Type 2 Diabetes mellitus라는 컨셉을 포함한 그 하이 컨셉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어느 만큼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DRC고요. Descendant Record Count. 그 RC가 레코드 카운트라고 해서 201826만 이 데이터베이스에 몇 건이나 있었나, 몇 명이 아니고 이 로우 하나하나가 과연 몇 개나 있었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누를 거고, 이 카트를 누르시고, 다 누르셨죠? 카트? 클릭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는 게, 다시 그럼 컨셉셋으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뒤로 가기를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떴는데, 저는 이 하이 컨셉들까지 조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이 원을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 하나에 대한 컨셉만 카트에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컨셉만 들어와 있는데, 이 디센던트라는 컨셉 이 버튼 누르면은 이게 18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들어가 보시면은 원래는 맨 처음에 제가 선택했던 이 컨셉밖에 없는데 지금 카트에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컨셉 클릭한 건데
이 하위 컨셉들도 포함하면은 이제 이 포함 인퀄리티 컨셉셋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연구를 조금 활용하실 때는 그 어제 서승희 교수님께서 그 발표할 때 하실 때 잘 말씀 주셨지만 이걸 꼭 잘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상한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종양 같은 거 하려고 내가 네오플라즘 뭐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밑에 보면 비나인드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잘 리뷰를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레코드 카운트가 이거랑 위에 거랑 밑에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건 서프뉴리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혹시 다들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서치 다 들어가셔서 다시 서프뉴리아 치시면은 또 이렇게 또 드럭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보캐블러리를 뭐 잘 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디센던트 레코드 카운트 보고 이런 것들 저는 좀 위에 거랑 밑에 게 보캐블러리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ATC로 오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뉴리아를 찾기 위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약물에 대한 스탠다드가 ATC는 아닌데요. 이게 그 Rx놈이 사실 표준 용어집인데 Rx놈에 해당하는 약들을 이제 그 ATC의 클래스로 다 이게 매핑이 미리 그 우리 컨셉의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도 사실 스탠다드가 아니지만 해당하는 하위 Rx놈 약들을 이제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카트에 담고 서프뉴리아로 돌아가면은 이제 또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패키지를 돌려도 이게 없어요. 왜냐면 이 레코드 자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디센던트 누르면은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누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4584개 컨셉들을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뒤지려면은 여기 한 분 50분이 누르시면은 얘가 막 한 수십만 개의 컨셉을 계속 막 좀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컴퓨팅 리스크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다 같이 쾌적하게 실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프뉴리아까지 만들었으면은 저희가 서프뉴리아까지 만들었으면 다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환자들이 계속 코트에 적격하게 서프뉴리아만 썼는지 그런 것들 적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에 대한 우리가 컨셉셋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컨셉셋을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더 만들면은 저희가 책자로는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약들이라고 했고 이게 책자에서는 사실 이게 상세하게 지금 메프로빈, 인슐린, DPP4 다양한 것들을 줬는데 저는 그 제가 약사가 아니라서 그 다른 약들이 뭐 있는지 이게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클래스를 비교하는 컨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이아베티스를 치면은 이게 약들도 나오고 상병들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당뇨에 쓰는 약이라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미리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포함하면 사실 서프뉴리아도 다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프뉴리아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 굉장히 큰 상위 컨셉을 먼저 가져오시고 여기에 디센던트를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모든 그 서프뉴리아 빼고 다른 약들을 포함해서 그 컨셉 셋들을 제외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서프뉴리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빼주려면은 이게 제가 카트를 지금 하나만 담았지만 카트를 여러 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로 들어가셔서 서프뉴리아를 쳐주시면은 여기서 ATC로 서프뉴리아를 포함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누가 봐도 다 포함되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인클루디드 컨셉셋을 잘 보시면은 76,261개인데 여기 이 컨셉들을 오히려 제외해주겠다. 내가 카트에 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해주겠다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익스클루드를 누르시고 이것들의 하위까지 내가 다 익스클루드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은 지금 이게 76,000개 정도였는데 약 4,000개에 해당하는 설포누리아 코드들이 다 제외되게 돼서 지금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제 당뇨에 사용되는 약들인데 설포누리아 빼고 다른 약들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게끔 컨셉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컨셉셋 3개 만드시면은 된 거고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은 조금 제가 빠르다 싶으시면은 이제 조교 선생님들 뒤에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꼭 불러서 호출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이름 쳐보면은 지금 세 가지 컨셉셋을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초치료로 설포누리아를 사용한 환자분들에 대해서 코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 데피니션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드셨지만 여기 뉴 코트 여기 왼쪽에 코트 데피니션의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뉴 코트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그 앙상한 그 공백의 그 코트 데피니션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먼저 이름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저는 제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코트는 설포누리아 유저들이니까 거기에 해당하게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저장하셨으면은 우리가 코트를 만들 때 슬라이드를 보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화면이 전환되면 이러는군요. 이게 우리가 코트를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오디시에서 말씀드린 코트가 특정 시간 동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코트에 들어오는 조건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니셜 이벤트도 있고 이니셜 이벤트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도 있고 에디셔널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도 있는데 여기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코트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랗게 이니셜 코트라고 써 있는 것들은 이 조건들은 그 내가 코트를 만드는데 인덱스 데이트 그러니까 이 코트에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조건들이고 여기 에디셔널 퀄리파잉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내가 이 코트에 인덱스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추가하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혹은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해서 환자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의 조건들이고 그것들은 보지 않지만 인덱스 데이터 자체에 들어오냐 마냐를 관여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이게 그 실제로 보시면서 하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아틀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우선 설포누리아를 초치료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덱스 데이터는 설포누리아를 사용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코호트 엔트리 이벤트 보시면은 add initial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그 CDM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양한 임상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약물이나 뭐 진단뿐만 아니더라도 메저먼트, 옵저베이션, 메저먼트, 뭐 수치 아니면 이 사람들이 페이어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조건들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틀 전에 제가 했었는데 그 만약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틀 전에 제가 튜토리얼 했던 것들에 대한 동영상이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저는 드럭 익스포저를 통해서 먼저 설포누리아 유저들을 먼저 식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했죠. 여기 누르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디바이스 익스포저가 있고 드럭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맨 아래 거 누르시면은 이제 지금 애니드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드럭 때 하면은 그냥 약물 시작했던 날짜 아무 걸로 잡히는데 우리는 그 설포누리아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식별할 수 있게끔 미리 컨셉 세트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근데 이게 여기서 만들면은 왼쪽 탭에서 만들면은 DBN 저장되지만 아직 이 코트에서는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2번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기서 바로 만드셨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제가 굳이 어렵게 여기 왼쪽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지금 설포누리아를 먼저 이름을 정해 주시고 여기 임포트 버튼이 있거든요.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알 수 없는 네모 박스가 뜨지만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레포지토리 누르시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들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제 이름 쳐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컨셉셋을 이렇게 불러오면은 아까 만들었던 게 DB에 저장돼 있던 거를 그대로 불러와서 우리가 아까 디센던트 클릭했던 정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와서 썰프뉴리아에 대한 이렇게 컨셉셋을 제가 임포트 할 수 있었고 나머지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제가 빠르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손 드시면은 저희 조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폴트 데피니션 할 때는 앞에서 만들고 컨셉트 폴트 데피니션 와가지고는 제목 만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이 폴트만 하면 그냥 제목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뉴 폴트에서요. 뉴 콘테 들어가서 컨셉셋에 들어가서 뉴 컨셉셋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논의하고 계시는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저한테 45분까지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트에서 썰프누리아의 뉴 유저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뉴 유저 디자인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제 예니 드락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만든 컨셉 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썰프누리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썰프누리아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썰프누리아를 복용했던 가장 빨랐던 날짜가 인덱스 데이트가 되는데 우리는 제외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약을 초치료로 썼었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없었던 걸 충분히 관찰됐다는 그런 조건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썰프누리아 자체에 대한 그런 뭔가 제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add 어트리뷰트를 누르시면은 다양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이 약을 언제 처음에 썼어야 되는, 이 약을 처음으로 쓴 날짜여야 되는지, 이 약을 쓴 날짜가 몇 살이었어야 되는지, 이 약을 썼을 때 성별이 남자였어야 된다든지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사용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 first time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환자가 인덱스 데이터에 입적했는데 그 전 365일 동안은 충분히 관찰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with continuous observation of the list 최소한 365일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블랭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전에 있는 거는 인덱스 데이트 이전에 며칠 동안 관찰이 되어 왔어야 되는 환자인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덱스 데이트 이후에 며칠은 관찰됐어야 되는지 해서 이게 전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이게 얼리스트냐 마지막이냐 뭐 올 이벤트냐 있는데 사실 우리는 뉴 유저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얼리스트 가장 빨랐던 시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썰프뉴리아를 초치료로 사용했던 환자들은 잡히는데 이 환자들이 정말 당뇨란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약들을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주실 때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코어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주는 건데 위에는 코어트 엔트리 이벤트고 밑에는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입니다. 이게 자세한 차이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뭔가 조건을 주면은 이제 이 환자들이 해당 조건으로 인해서 뭐 나가는 것들에 대한 얼마나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인덱스 데이트에 뭐 어떤 조건을 줘서 들어오는지 마는지만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거는 이 밑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서만 설정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유저 언프렌들리 할 수도 있는 조건 그런 이유가 솔직히 이거 오래 쓰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 이런 네모 탭이 이 위에 탭은 인덱스 데이터에 관여하는 거, 이 밑에 탭은 인덱스 데이터에 관여하지 않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당뇨 진단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약들을 얼마나 써서 빠져나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대로 충실하게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우리가 타입 2 당뇨가 2형 당뇨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름 좀 주시고 여기서도 또 이게 또 나옵니다. 애드 크라이테리아 2 그룹이 있는데 누르시면은 또 다양한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데모그래픽스는 뭘 만족했어야 되고 진단이 뭘 있었어야 되고 뭐 죽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리뷰하기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빨리 컨디션 어커런스를 누르시면은 이제 어떤 진단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어떤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지금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가 있는 환자로
여기 보시면은 at least도 있고 at most도 있고 exactly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한 번 우리가 진단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at least를 누르시고 여기 숫자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있었어야 되니까 at least 한 번을 써주시고 여기 보시면 또 날짜가 나옵니다. 이게 날짜가 또 헷갈리는데 이게 저희는 그 이전 1년 잠깐 이게 뭐였죠? 이게 인덱스 데이트를 제외하고 이전에 당뇨 진단이 있었어야 돼요. 이게 제로 데이즈가 되면은 이게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해서 이게 당뇨라는 진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그 약간 좀 스트릭하게 보고 싶었나 그래서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65일 전가 이게 죄송합니다. 애프터였군요. 이게 인덱스 데이트 이 하루 뒤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덱스 데이트 1년 전과 인덱스 데이트 하루 후 사이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before 365를 해주시고요. after 1일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 데이트 전 365일이나 인덱스 데이트 하루 내에는 무조건 이제 당뇨라는 진단을 한 번은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설포닐이라 빼고 다른 약을 썼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조건을 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을 사용한 걸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드럭 익스포저로 가야겠죠. 그래서 드럭 익스포저로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없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미국 분이 주도해서 많이 코딩을 하셨는데 그분 약간 그 감수성이 이쪽으로 부족하셔가지고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0번이거나 최대 0번이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걸 만드실 때 나는 조금 프로그래머가 됐다 생각하시고 만드셔야 조금 편한 거여서 저는 at most 제로 약물이 어떤 약물이 셀프니라 빼고 다른 약물들이 최대한 없었어야 된다. 이 조건이 뭐였죠? 그 인덱스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전에 한 번도 없었어야 된다. 이게 이후에도 없어야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트에 입적하기 전에 무조건 없었어야 된다. 그래서 all days before 하시고 all days before 하시고 이게 zero days 이게 before를 하셔도 상관없고 after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전으로 영위를 더하거나 후로 영위를 더하거나 어차피 컴퓨터는 똑같이 그 인덱스 데이트만 식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1이 됐을 때 after를 하면은 이게 인덱스 데이트를 포함해서 다음날까지 되고 이게 before 하면 인덱스 데이트가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컴퓨터 감수성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하신 걸 저장하시고 지금 10분 남았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가 근데 과연 우리 이 코트에 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적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을 거냐? 이 사람이 지금 설포닐이라 코트인데 설포닐이 안 쓰면은 그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포닐이라는 이게 조건을 못 갖춘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여기 코트 엑시트라는 데서 조금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언제까지 관찰되냐 쭉 관찰되는 기간을 이렇게 엑시스로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이 사람 뭐 한 번 들어왔으면은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끝까지 보겠어 하면은 맨 위에 end of continuous observation 쓰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이 약을 딱 쓰고 30일 혹은 60일 혹은 90일 동안 보겠어 하면은 이게 픽스드 듀레이션을 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약물을 계속 쓰는 동안만 이게 유지할 거니까 맨 밑에 것을 누르시고 여기에 또 컨셉셋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포니라 코트니까 설포니라를 계속 복용하는 환자분이라고 해서 여기 설포니라를 넣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 환자가 뭐 저는 뭐 약을 처방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약을 처방받고 약 끝났다고 정말 바로 다음날에 오거나 아니 뭐 조금 사정이 있어서 하루 뒤에 오거나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바로바로 약이 떨어졌다고 바로바로 타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갭은 인정해서 이거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묶어주겠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persistent window라는 조건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약을 쓰고 끊어지는 30일 동안은 뭐 계속 내가 사용하는 걸 보겠다. 30일 동안 갭을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 persistent 윈도우 옵션을 주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30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관찰하다가 이런 사람 빼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센서링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혈액 투석한 사람들 계속 보다가 이 사람 나는 혈액 투석에 대한 아웃풋만 보고 싶은데 복막 투석한 경우는 조금 빼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센서링을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여기 맨 밑에 센서링 이벤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똑같이 드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그 설포유리아를 계속 복용하다가도 다른 약을 복용한 날짜에는 그때는 센서링을 시켜버리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센서링 이벤트를 이렇게 클릭 옵션을 주셔가지고 다른 약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우리 드디어 타겟 코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누르시면은 렉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 장을 1000명짜리 해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자가 잘 나올까요? 라이브 코딩이라서 잘 나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동안 저희 이제 하나 더 만들어줘요. 타겟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 있는 아콘 코트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계시던 분들은 이게 X를 누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코트 데피니션 들어가면은 그 전에 켜놨던 코트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X를 조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를 꼭 누르시고 이제 뉴 코트를 만드실 수 있는데 뉴 코트를 클릭하셔서 우리는 이제 설펀율에 대한 코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펀율이랑 하이퍼글라이센이요. 자, 많은 거 보여드리겠다고 컨셉셋을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자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름 돋는 게 하이퍼글라이센을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여기서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컨셉셋에서도 만들 수 있었지만 그냥 이 코트 내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셋에 들어가셔서 제가 제목까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클릭을 하시면은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도 조금 뜬금없지만 여기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딴 데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활성화된 코트 탭은 벗어나지 않고 여기 설치로 들어가셔서 이게 다치지 않으셔도 얘가 알아먹고 찾아요. 그래서 이게 이 드롭 제외 우리 컨디션만 볼 거니까 컨디션 누르고 사실 좀 정상 컨셉만 먼저 뜨기 때문에 여기 좀 뭐가 좋을까요? 위에 게 좋을까요? 밑에 게 좋을까요? 뭐가 나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밑에 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트에 넣으시고 이게 또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를 계속 하나하나 백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쭉 올리셔서 하이퍼글라이센을 누르시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추가가 됐고 나는 이거 하위 컨셉까지 볼 거야 하실 경우에 디센던트 눌러서 7번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4분밖에 없네요.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컨디션 어커런스를 누르시고 우리가 추가했던 컨셉 세션 하이퍼글라이센을 누르시고 이거는 이게 그냥 올 이벤트를 하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 이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발생했던 사람 빼고 싶은데 하면은 그건 분석 탭에서 빼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 코트에 대한 이게 사실 저장해서 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사용성을 위해서 올 이벤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코트 엑시스를 안 주면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보시면은 엔드 오브 컨티뉴어스 옵저베이션 걸려 있잖아요. 이게 올 이벤트를 줘도 그 하나로 다 합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디시에서 코트는 이게 타임 피리어드가 다른 각 코트 내에서는 한 환자가 다른 타임 피리어드를 겹치지 않는 선에서는 허용을 해주는데 이게 겹치는 경우에는 모두 하나로 합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올 이벤트를 해서 여러 인덱스 데이터를 식별한다고 한들 맨 첫 인덱스 데이터로부터 이제 나머지 피리어드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날짜를 픽스 안 하시면은 디폴트로 있는 게 옵저베이션 끝까지 관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여러 건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무조건 이제 픽스드 듀레이션을 주셔가지고 이게 하이퍼글라이센가 이게 7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저는 또 인상적 지식이 없지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코딩이 다 하이퍼글라이센만 다 들어가 있다고 이거를 개별 발생한 건으로는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적어도 7일 정도는 하나로 하자 해서 이렇게 조금 강제로 7일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빨리 했는데 혹시 도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누르시고 지금 이게 아틀라스는 꼭 코트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오디시에서 진행하는 파퓰레이션 레벨 에스티메이션 이런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혹은 그냥 파퓰레이션 캐릭터라이제이션 다양한 그런 분석들을
리얼타임으로 시행해주거나 혹은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여기 두 가지 에스티메이션이랑 프리딕션은 디자인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은 약간 이런 거였구나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딕션 누르셔가지고 여기 뉴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이제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요. 사실 좀 구체적인 것들은 이전에 박윤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트 그 오디시가 왜 자꾸 재사용성이 있다고 하냐면은 이게 여기 하나의 분석 디자인 할 때 add target 코트 누르면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썰펀이라 유저스를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JH 선생님 거를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누적되는 코트들을 계속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번에 여러 뭔가 약들을 뭐 여러 클래스로 비교하고 여러 주성분으로 비교하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저는 제 것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코트를 제 거 하나 넣고 이제 아웃컴 코트 우리가 그 썰펀이라 쓰는 사람 중에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궁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웃컴 코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add 아웃컴 코트를 누르시고 여기 제가 아까 만들었던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코트를 누르시면은 이제 그 코트 세팅 그 자체는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타겟 정했고 아웃컴 정했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더 정해야 되는데 타임과 리스크를 정해야 되고 한 가지는 어떤 모델을 쓸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리시면은 어널리시스 세팅스가 있는데 여기 add 모델 누르시면은 사실 라쏘 나오고 랜덤 포레스트 나오고 GBM 나오고 다양한 거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결과를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제 가장 빨리 돌아가는 라쏘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밸류들을 사실 이거 전문가들이 이제 디폴트로 이렇게 권장되는 걸 조금 써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좀 조절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직접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R 패키지를 직접 뜯으셔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패키지를 직접 뜯으셔서 R에서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아틀라스가 물론 엔드 모든 연구 결과까지 나오게끔 디자인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분명히 뭐 리뷰어가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내 욕심에 다른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그 세팅을 바꾸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95% 디자인하고 나머지 5% 코딩 디자인은 R에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라쏘 먼저 누르고 코벨의 세팅도 보시면은 다양한 게 나오거든요. 네, 아까 박윤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 위에는 특별히 뭐 넣고 싶은 거, 이 밑에는 특별히 빼고 싶은 것들인데 사실 이거 프레딕션에서 조금 필요 없는 것 같고 데모그래픽스도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타임 프라이어는 이제 인덱스 데이트 기준 이전 모든 기간, 롱텀은 365, 메디엄은 181, 숄텀 30일인데 이거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내 스터디 디자인이 나는 숄텀하게 3일만 볼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 그냥 숄텀 이거 3으로 바꿔주시고 이게 롱텀 같은 거 다 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디폴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은 조금 빨리 결과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클릭이 돼 있으면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기간 동안 이 환자들의 모든 메디컬 기록들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뭐 환자가 나는 만병이니까 별로 안 걸리겠지? 그렇게 했는데 하나하나 뭐 기록들을 다 가져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3천만 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7천만 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50분들이 동시에 수행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오늘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숄텀한 것들 다 빼주고 메저먼트 이거 클레임 데이터로 없죠? 이런 것도 빼주고 메저먼트 레인지 그룹도 필요 없죠. 옵저베이션도 없죠. 이거 디바이스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 밑에 보시면 체드 스코어 등등등등 있는데 체드 스코어 저는 빼고 싶어요. 근데 DCSI는 이게 당뇨 무슨 합병증 관련된 스코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무래도 당뇨 주제니까 넣고 싶고 이제 CCI도 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남겨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들 혹시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뺄 거 빼고 조금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변수 선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할 게 이제 진짜 마지막 add population setting 내가 그 언제 발생한 아웃컴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예측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타임의 리스크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오늘의 예제는 그 언제죠? 90일이랑 180일이죠? 그래서 우리 책자에 보시면은 책자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게 1일부터 180일을 주셨거든요. 책자 만드신 분은. 그래서 1일부터 코트에 입적하고
그 다음날 첫 번째 날부터 180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이제 적어도 179일은 관찰됐어야 되고, 또 조건이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그 아웃컴이 없었어야 되는 거. 사실 우리가 모든 그 올 이벤트를 포함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했으면 모든 그 그냥 발생했던 거 건수 다 들어 있는데, 만약에 이 약 먹기 전에 이 사람 이병 발생했으니까 찜찜하는 경우에는 이런 옵션 주셔가지고 예스를 주고, 이게 99999가 약간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얘는 컴퓨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이전에 없었던 한자 보겠다라는 의미로 그냥 99,999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웬만한 밑에 것들도 저는 그냥 뭐 사실 제가 이런 연구를 잘 뭐 하진 않긴 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좀 내두는 편이고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타겟 코트, 아웃컴 코트, 그리고 변수 선택, 그 모델 선택, 변수 선택, 그리고 우리가 이거 파퓰레이션 세팅까지 타임 리스크까지 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스터디에서 우리가 90일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180일까지만 만들었는데 이거를 카피할 수 있을 텐데. 어이구, 이게 불친절하네요. 카피가 없네요. 카피가 원래 없나요? 여기 카피 있을 텐데. 이거 카피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조건. 저거 카피 이게 다른 게 떠가지고. 클립보드. 이게 그냥 빨리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 코드 R 코드 짜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사실. 그래서 스타트 1일부터 90일까지 주고, 이거 조건 364일이 아니죠. 우리는 89일만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거 예스 빨리 해서 이제 조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세팅에 대해서 이게 돌릴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제가 50분인데 제가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다 입력했으면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유틸리티즈 가시면은 이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우리는 타겟 코트가 지금 있는 거는 뭐고, 아웃컴 코트가 뭐고, 모델은 뭐고, 변수 선택은 뭐고, 여기 타임 리스크가 우리 저였는데 여기 두 개 다르게 했었죠. 우리가 1일부터 90일 하나 받고 1일부터 180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할 거고, 여기 스터디 이제 패키지를 다운하실 수 있는, 이게 아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디자인해서 이게 하나로 묶어서 만든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R 많이 사용하신 분들 ggplot, 뭐 ggplot, dplyr 이런 패키지랑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패키지의 형태는 똑같은데, 다만 그 패키지들은 이제 뭔가 함수로서 통계 지원을 하기 위한 패키지고, 이거는 내 결과를 내기 위한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코트 데피니션 많이 했죠. 우리 저기 컨셉 많이 만들었죠. 이 지금 스터디에 대한 디자인 많이 했죠. 이것들을 제이슨의 형태로 하나로 다 포괄해서 묶어서 패키지로 만들고, 이것들을 쉐어하는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패키지 네임을 입력할 때 뭐 특수 문자나 띄어쓰기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쉽게 씁니다. 쓰고 이게 저는 버전 1이고 테스트 첫 번째 거라서 조금 제가 여러 번 하면 헷갈리거든요. 내가 좋은 결과 냈는데 잃어버리면은, 아니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삭제를 할 일 없지만 삭제를 해버리면 조금 곤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식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전이랑 테스트 넘버 좀 붙이고,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이게 저장하시면 저장이 되거든요, zip 파일이. 근데 이거를 들어가서 압축을 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들어온 건데, 보면 이렇게 진짜 R 패키지에 뭐 ggplot나 그런 패키지처럼 그 기본적으로 R 패키지에 구성하기 위한 파일들이 다 이렇게 구성돼서 압축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그냥 우선 다운만 하시고, 지금 RStudio 다들 들어가셨죠? RStudio를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RStudio를 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강사용으로 저는 20번이군요. 이게 접속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다들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터디라고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 뉴 폴더를 누르셔가지고 전 스터디라고 하나 더 만들고 싶고, 버전 1에 테스트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죠? 이 패키지 이제 넣을 거예요. 여기 이 폴더를 누르시고 업로드를 누르시고,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이게 보통 지금 다 크롬으로 가면 크롬은 디폴트가 다운로드거든요.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제게 없네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바탕화면에 들어가게끔 누가 만들어 놨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바탕화면으로 가서 이 지금 이 압축 폴더 우리 패키지 아까 패키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를 이거를 압축 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은 압축을 풀어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이 MAN이나 R이나 인스트 뭐 엑스트라스 이런데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한 모든 제이슨이랑 뭐 쿼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열어보시고 싶으시면 열어보셔도 되는데 오늘은 빨리 돌려야 되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 먼저 지금 이 대문짝하게 R 써있는 거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열까요? 오는데 예스를 누르시고 이건 저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그냥 이전에 켜져 있던 거는 뭐 어떤 R 프로젝트를 켠 게 아니라 그냥 스크립트를 켜놨던 건데 이제 드디어 저희는 저희가 만든 패키지에 대한 프로젝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그 전엔 빌드가 안 보이거든요. 이게 빌드가 지금 생겼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 빌드가 없으면은 이제 프로젝트 파일로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꼭 프로젝트 파일로 들어가셔서 빌드 뜨게 만드시고 이게 인스톨 하시면은 이 R 프로젝트 자체가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빌드가 생기고 이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다다다다 뜨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제 패키지를 설치했으니까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에 아틀라스랑 CDM이 다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 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써있는 커넥션 디테일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혹시 막 이런 데 들어가 계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여기 홈 누르시면은 가지는데 여기 커넥션 디테일즈 있거든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게 또 뭐 많거든요. 많은데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맨 위에 거 1번부터 6번까지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엔터를 해주세요. 그거 꼭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실습 설명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15번 줄에 옵션제 FF 템프 디렉토리라고 있는데 이제 좀 R 좀 달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R이 온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뭔가 많은 파일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느리고 문제가 많다고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이제 온 메모리에 올리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핸들링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패키지에도 옵션 주시는 건데 만약에 내가 난 R 전문가 될 일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경로만 주실 줄 알면 되거든요. 이 경로만 주시면 되고 이 밑에 지금 보면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16번 이게 저희 코딩을 좀 잘못해놨어요. 이게 경로가 좀 이상해요. 만약에 마이 리절트로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은 이 결과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꼭 물결하고 슬러시 하셔가지고 꼭 이 경로 아니어도 되는데 무조건 물결이랑 슬러시에서 이제 존재하는 폴더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은 이게 결과가 행방불명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230만 명짜리, 10만 명짜리, 1000명짜리가 있는데 뭐 1000명짜리 돌리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맨 위에 거 이거를 18, 19번을 실행을 시켜주십니다. 실행을 하고 이제 진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V1 T1에 가셔가지고 이게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 코트도 있고 디자인 제이슨도 있고 뭐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엑스트라즈에 가시면은 이제 코드 투 런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이것만 돌리세요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라이브러리 실행해 주시고 우리 패키지 불러와 주시고 아웃풋 폴더는 제가 앞서서 설정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옵션즈도 제가 줬죠. 이거 FF 탭 어디 저장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커넥션 디테일즈 가보셔서 상세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AWS 시스템 쓰고 있고 거기에 레드시프트라는 DBMS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다 서버가 뭔지 유저가 뭔지 비밀번호가 뭔지 포트가 뭔지를 저희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CDM 이것도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저희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DBMS들이 저는 DBMS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라클은 뭔가 좀 다른가 봐. 이거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시고 진짜 마지막 설정 여기에 코트 테이블에 본인만의 뭔가 시그니처를 주시면은 이제 좀 재사용성도 편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겹쳐버리면은 내 코트를 다른 사람이 지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좀 예쁘게 써 있어서 저는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진짜 마지막 익스큐션 이제 이것만 누르면 이게 돌아가는데 위에 보시면은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저희가 미리 이렇게 변수로 줘놨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넥션 디테일즈 저희가 다 썼죠. 우리가 레드 시프트 쓰고 IP 뭐고 유저 뭐고 비밀번호 뭔지 다 썼고 CDN 데이터 이거 우리 그 230만 명짜리 쓴다고 썼고 데이터베이스 네임 안 줬나? 이거 줬을 겁니다. 줬을 거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뭔지 포트 테이블 뭔지 아웃풋 폴더 뭔지 썼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박윤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F가 많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F를 다 true로 바꿔줘야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 스터디가 돌아가는데 코트를 만들고 코트에서 데이터 가져오고 분석을 시행하고 우리가 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패키지 만드는 그것들이 한 덩어리들이 굉장히 큰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다 기본적으로 F가 있는데 이게 크리에이트 프로토콜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펄스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true로 주겠습니다. 이거 그 true로 하시면 돼요. true로 하시고 이거 진짜 누르면 끝이에요. 이제 이거는 아까 박윤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뭔가 환자들에다 피처를 뽑았어요. 근데 그 피처들이 그 5개가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빼주겠다. 왜냐면은 이게 막 그럴 리는 없지만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내가 좀 그 특정 질병 발생한 사람 알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조금 발생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옵션을 넣어주고요. 이거 다 true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꿀팁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하셔도 되고 지금 이 맨 끝에서 컨트롤 엔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쫙 만들어집니다. 약간 내가 프로그래머가 된 느낌이 드는 이런 빠가. 근데 사실 여러분들 프로그래머 왜냐면은 우리 SQL 퀄이 다 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이게 막 그 선생님들께서 2시간 동안 빨리 스터디 마음에 가지고 있는 스터디 디자인 빨리 하시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제 마지막 4시부터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뷰 샤이니가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에러가 났죠. 이게 침착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뭐가 에러가 났는지 저는 지금 CDN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안 줬네요. 안 줬을 것 같았는데 이게 저희가 이걸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심프프라고 주겠습니다. 디버깅 하는 방법을 제가 제 문제가 됐던 CDN 데이터베이스 네임이라는 게 지금 없었거든요. 이게 문제였는데 침착하게 이렇게 디버깅을 하시고 이제 줬어요. 얘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는데 전 심프프로 줬고 이제 진짜 실행하면은 사실 제가 코트를 이전에 만들었잖아요. 사실 코트 크리에이트를 이게 F를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러면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지만 보고 이 바가 사실 컨티뉴스하게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만들었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시면 된 거예요. 이게 저희는 오늘 1시간 만에 디자인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슬라이드 켜면은 이거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디자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타겟 파퓰레이션 예측을 하고자 하는 대상 환자군 아웃컴 예측하고자 하는 임상적인 결과 타임의 리스크 이 환자들이 인덱스 데이터로부터 언제 발생하는 아웃컴을 내가 볼 건지를 이제 디자인하셔 2시간 동안 하시다가 좀 잘 모르겠다 저의 강의가 미흡해서 이건 조금 좀 나한테 안 와닿다 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손 드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는요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나오면은 라이브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올려주면 저장부터 혹시 시드 그거 옵션 시드 넘버요? 네 그거 한 번만 설명. 그거를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문가가 좀 해주세요. 시드 좀 설명해주세요. 난수 시드 말씀하신다. 네, 아주대학교 김종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드는 그 환자군을 스플릿할 때, 테스트 트레이닝 스플릿할 때 그 랜덤하게 좀 스플릿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아웃컴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테스트와 트레이닝 스플릿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좀 랜덤하게 스플릿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동일한 스플릿을 원하시면 여기다가 시드 넘버를 주게 되면 그 넘버에 해당하는 난수로 들어가서 그 퍼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그 논문을 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뭔가 재현성이 필요할 때 시드를 주시면 네,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 구글 여기 시트에다가 만들어 주신 거를 열심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한숨 돌리시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되게 다들 이제 이걸 어쩌라는 거냐 막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엊그제 이제 그 복화 CDM 튜토리얼 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겠구나라고 좀 들리는데, 네, 아무튼 1조부터 12조까지 그 작성하신 거를 봤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냥 최소한만 잡아드리려고 이 컨셉 아이디가 그 우리가 지금 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일단 검색을 좀 해봤고 그렇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1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는 CMS 심퍼프 데이터고 230만 명 데이터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라서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물을 하실 땐 특히 그 안에서 썼던 약물을 고르셨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특성 보셨겠지만 인페이션트만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임 앤 리스크 선정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지금 옵저베이션 피리어드 자체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이라서 조건을 주실 때 이게 3년을 초과하게 조건을 주시면 그 환자가 안 잡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퍼플레이션의 최소 옵저베이션이 2년 있어야 되는데 나는 또 타임 앤 리스크를 또 2년 안에 아웃컴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또 이 타임 앤 리스크 만족 안 하면 다 탈락시킬 거야. 그러면은 토탈 4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고,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타임 앤 리스크 거의 2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그러시면 그 앞에 뭔가 이제 그 코호트나 스터디 퍼플레이션 세팅하실 때 옵저베이션 피리어드를 좀 더 짧게 잡으신다던가 그런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1조분들 봤는데 2번, 제2번 하시는 거 디파인 잘 하시면 되고, 타임 앤 리스크 60일이라고 써주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60일? 고쳐주셨네요. 퇴원로부터. 네.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작성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2조는 안 적어주신 것 같고, 3조는 스트로크랑 레베트라세탐 다 있고요. 뉴트로페니아 있고, 근데 뉴트로페니아를 어떤 뉴트로페니아를 잡을 거냐, 코드가 이제 좀 세분화되어서 연수는 충분해 보이는데 그걸 다 잡을 거냐, 보니까 드럭 인듀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좀 고민이 필요하겠고, 4조도 셀렉옥시브랑 어키트 MI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잘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타임 앤 리스크 설정하실 때 데이를 1으로 대부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인덱스 데이트 당일에 어떤 아웃컴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진행을 하신 거죠. 네. 알고 진행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5조 이마티닙이랑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6조는 이제 콜린 알파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일단 컨셉 아이디가 있는데 N수가 안 잡히면 그 레코드 수가 안 잡혀서, 혹시 다른 걸 바꾸셨나요? 네. 아세틸카르티닌
네, N수가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조도 그 방금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셨는데 그 스터디 파퓰레이션을 디파인하고 아웃컴을 이제 그 안에서 또 찾게 되는데 아웃컴의 N수가 너무 적으면 우리가 테스트 트레이닝을 쪼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 안에서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셋이 계속 쪼개집니다. 그래서 몇 폴드로 하시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세팅에는 아웃컴이 25건 이상은 나와야 이 패키지가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웃컴이 너무 적으면 이제 이 R 패키지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났지? 이렇게 고민이 들 때 내 아웃컴이 너무 적은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7조도 흑소스탯 같은 경우는 있고요. 카디오베스큘라라고 적어주셔서 이거 좀 어떤 카디오베스큘라 아웃컴을 보시는 건지 디파인을 잘 하시고 그거에 맞는 컨셉 약간 그 아웃컴 코호트를 잘 짜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8조는 안 적어주셨고 9조는 이제 징코 빌로바 쓰시는데 그냥 제가 그냥 아까 찾다가 징코 이렇게 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잘 컨셉 아이디 잘 찾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고 세레브럴 헤머리지가 있기는 한데 왠지 N수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지금 레코드 잡히는 걸로 봐서. 그렇고 이제 10조는 무드 디스오더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리고 12조도 뭐 타이프 다이어베리스가 있고 컴플리케이션 중에 다이어베릭 뉴로패시가 이제 뉴로패시에 대한 컨셉 아이디 카운트 잡히는데 다이어베틱 뉴로패시가 제가 찾았을 때는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레코드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막하시겠지만 한숨 돌리시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쭉 실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아틀라스랑 알서버 이제 AWS를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열어드렸으니까 이 실습 과정 중에서 아까 놓치셨던 부분들이나 뭔가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에러 이렇게 난 거 있으면 저희 조교들이랑 계속 옆에서 붙어서 1대1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후에는 계속 이제 실습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4시, 제가 알기로 4시인가요? 그때쯤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뭔가 결과가 나온 분들 계시면 결과가 나온 분들 계시면 이제 잠깐씩 발표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실습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굉장히 적을 때는 AUC뿐만 아니라 AU PRC 값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모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았을 때 AU PRC 같은 거는 이 빨간 선이 베이스 라인이고 이 선보다 높게 되면은 그래도 아웃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모델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보다 높이 있는 걸 확인해서 이제 아웃컴이 적지만 프레딕션 잘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상적인 것 같아서 이걸 위주로 한번 그러면 리뷰를 해볼게요. 칼리브레이션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CI 값이 이 안에 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데모그래픽 프로덕트도 되게 프레딕션을 어느 정도는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모델의 코베레이트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코베레이트들이 두 군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트레시홀드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값이 높게 되면 아웃컴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값이 낮게 되면 노 아웃컴이라고 판단하겠다라는 그 기준 선인데 그 선이 굉장히 이 두 군이 애초에 좀 차이가 굉장히 나는 그런 군,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발생한 군과 안 발생한 군이 좀 차이가 있는 군이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코베레이터들을 그냥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 밸류 값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좀 간단히 정리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오플라즈마, 버브 앱도멘 이런 것들이 좀 그 트롬보사이토페니아라고 예측을 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쳤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베스큘러 디스오더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네오플라즘 주로 다 암종이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항암제를 근데 투여하는 번호 컨셉은 저건 어떻게 봐야 되죠? 19159하고 이거는 아마 그 매핑이 안 된 컨셉들을 0번이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좀 뗐어야 되는데 그냥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럼 익셉트 할 때 그냥 코베리티 0은 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결과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결과가 잘 나와서 한번 다른 거 좀 더 높은 AUC 있으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1년 이내에 트롬보사이토페니아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보시는 거고 뉴트로페니아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보시는 거고 아웃컴이 좀 더 많아서 그런지 AUC 커브가 좀 더 예쁘게 나왔고 AUPRC도 훨씬 잘 나왔고 굉장히 디스크리미네이트 굉장히 잘하는 편인 모델이고 여기서는 이런 이런 것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밸류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벳 DCSI 값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CDM에서 적용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웃컴이 저장되는 파일에 가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모델을 돌릴 때 밸리데이션에 툴을 했기 때문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가 여기 아웃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패키지를 다른 기관한테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곧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지금 보시면 밸리데이션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도 R 패키지 하나 떨어진 게 보일 텐데 이걸 이제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션에 투루를 해주시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밸리데이션 패키지가. 그래서 한번 저는 굉장히 잘 프레딕션 프로블럼도 잘 설정해 주셨고 결과도 되게 잘 나온 그런 프레딕션 프로블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그럼 5조부터 다시 조금 이따 돼요. 제가 오, 날짜 진짜? 바꿨더니 네. 그러면은 바로 10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게 없어가지고요. 너무 네. 그러면은 9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선생님들 그러면 그 어떤 분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제가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최준이요. 맞나요? 아 예. 저희는 아까 결론적으로 긴코 빌려고 하려다가 너무 잘 안 돼서요. 다른 분들과 하는 거 그냥 벤치마크해서 라니틴 먹으면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기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니티딘을 먹되 PPI를 먹지 않은 군을 타겟으로 잡으신 것 같고 네. 이 중에서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를 1년 안에 예측을 해보겠다. 결과적으로 AUC는 한 0.06, 0.07 정도 나왔고 굉장히 10,000명의 환자 중에서 아웃컴은 24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수의 아웃컴을 프레딕션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AUPRC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퍼포먼스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AUPRC 굉장히 작은 게 보이시죠? 이 아웃컴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건데 좀 크게 확대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보면 어쨌든 베이스라인 선은 넘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모델 그레디언트 지금 여기서는 라스도 로지스틱만 사용했지만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했을 때 그 AU PRC 값이 이거보다 높으면 그때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사용한 결과가 더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냐를 좀 설명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시고 디스크리미네이트는 다음과 같이 좀 확실히 아웃컴이 많은 게 너무 노 아웃컴이 너무 값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럼 어느 정도 아웃컴 나오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파퓰레이션에서 뭐 5%, 한- 10% 이런 게 알려져 있나요?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정해진 골드 스탠다드는 없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한 10%는 나오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최소 아웃컴 10%는 아니면 아웃컴이 10%가 아니면 그냥 뭐 최소적으로 아웃컴이 한 100명은 나와야지 좀 어떻게 프레딕션 해볼 만한 파퓰레이션이 전체 얼마가 되던 간에 그 정도는 나와야 좀 해볼 만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아웃컴 100명 이상은 나와야지 뭘 해볼 수 있는 네. 모델이 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많이 멀. 원래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진짜 심각한 부작용을 디텍팅 하고 싶은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 어떤 코베리어트가 많이 영향을 미쳤나 확인을 해보았을 때 값으로 헤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트롬보사이토페니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떤 시술에 의한 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도 높게 나왔고 GERD가 나왔네요. AFib도 나오고 반대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모델이기 때문에 음수의 코베리티 임포턴스도 볼 수 있고 이 음수대로 좀 솔팅을 해봤을 때 글리피자이드 이런 게 과거에 이런 약물에 노출된 적이 있었으면 좀 트롬보사이토페니아가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동일하게 밸리데이션 패키지에 true를 걸어주었기 때문에 아웃컴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 옴옵 CDM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밸리데이션 패키지가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큐먼트를 true를 해 놓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문 써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PLP 도큐먼트 이거 들어가 보시면 놀랍게도 인트로덕션하고 디스커션 빼놓고는 다 내용이 채워진 파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논문 다 써준다. 물론 논문의 80%는 인트로덕션과 디스커션이긴 한데 한워드는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은 1쪽 선생님 마이크는 같은 갈 수도 있겠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는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프로시저라고 그냥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퇴원하고 나서 그 1일부터 30일까지 응급실이나 입원으로 재방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좀 예측해보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타겟하고 아웃컴 설정이 굉장히 잘 된 것 같고 일단 프로시저에 대한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타겟 파퓰레이션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분석 가능한 타겟 파퓰레이션이었던 것 같은데 AUC 값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0.56 정도 나왔고 모델 세팅 퍼포먼스 가서 한번 디스크리미네이션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주 잘 프레딕팅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AUPRC 값도 조금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 두 군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약간 좀 디텍팅을 잘 많이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두 군이 좀 많이 비슷한 군이어서 아웃컴이 있든 없든 많이 비슷한 군이어서 디텍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이거 데모그래픽 플롯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측한 데모그래픽 플롯이고 요 점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모그래픽 플롯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다르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코베레이트 세팅을 보시면 일단 많은 코베레이트를 넣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어떤 코베레이트가 영향을 미쳤나 확인을 해보면 스트럭처 디스오더 하트, 심장 질환, 심장 구조 질환, sepsis, 그다음에 어큐트 급성 호흡기 호흡 부전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sepsis 등등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아웃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병원 데이터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잘 디텍팅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는 구글 닥스만 보여주세요. 구글 닥스. 네. 아이고. 저는 이마티닙 일단 부작용 뭐 하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이마티닙 환자 중에서 트롬보사이토피니아 부작용 발생률을 보니까 한 46% 발생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의학 정보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하나 택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연습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전혀 걸지 않고 지금 이마티닙 사용 환자에서 트롬보사이토피니아 발생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로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와서 결과가 그래서 지금 뭐 왜 안 나왔냐면 그 발생 날짜 지정하는 거예요. 365일로 했다고 그거를 했다 안 했다에서 지금 갑자기 결과가 안 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죄송하게 보여드릴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프레딕션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저희 연구실에서 다시 한번 이정희 교수님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연구실에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제가 페이션트 레벨 프레딕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모델 사실 페이션트 레벨 프레딕션 자체가 좀 한국 오디시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소개된 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고 처음 만져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탭을. 근데 이런 기능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모델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 개념만이라도 잘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